진흙 속에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천년이 흘러도 다시 싹을 틔우는 불생불멸의 연꽃처럼 언제나 맑고 향기로운 삶을 생각하는 이곳은 정토마을입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높이 1000m가 넘는 7개의 산이 연이어 있는 영남 알프스 자락. 정토마을은 그중 하나인 관월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의 수행과 중생을 위한 돌봄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불교 공동체 정토마을. 그 시작은 1993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능행 스님이 일반인 말기 암 환자를 돌보면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어떻게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우리 그 불교계의 일반 제가자나 스님들께서 정말 힘든 병이 들었을 때 방치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종교와 분리되어 있는 모습, 전혀 돌봄이나 지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내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야 하고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내게 되면서 호스피스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1997년도쯤입니다. 능행 스님을 중심으로 7명의 불자들이 뜻을 모아 처음 시작하게 된 호스피스 센터.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건 정말 열악했죠. 그 청주에 있는 초정 약수터 근처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조립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60평을 먼저 짓고 40평을 이어서 100평짜리를 만들었는데, 병실을 15병상 준비해서 15명이 입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간호사 4명과 저, 주치의 한 사람, 이렇게 2000년 2월달에 시작을 했죠. 깊은 산속의 조립식으로 지은 호스피스 센터. 시설도 열악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옆방 환자들이 스님, 내가 죽는 거는 무섭지 않는데 옆방에 사람이 죽어가는 게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2002년도부터 안 되겠다, 제대로 된 건물이 필요하고 좀 더 큰 병원을 지어서 환자들을 제대로 더 잘 이렇게 모셔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2002년도에 냈어요. 그때 정토마을 호스피스 센터는 완전히 100% 무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고 이제 약간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아픈 이들이 생의 마지막까지 가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 전국을 헤맨 지 3년. 그리고 마침내 만난 곳이 바로 이곳 간월산 자락입니다. 땅이 좋으면 돈이 없고 이래서 66번째까지 땅을 못 샀어요. 보기만 하고. 그러다가 67번째 이 땅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 땅이 앞에 있는 저 고훈산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금차원 뒤로 가면 아주 아름다운 오솔길이 있어요. 오솔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곳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곳에다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2003년부터 정토마을 건립을 위한 전국적인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5,000여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모여 비로소 지금의 정토마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선업을 짓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 짧고 내 몸은 없어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바르게 자각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상구보리, 그러니까 자기의 깨달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스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마 실천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정토마을이 이곳에 터를 잡은 뒤 지난 2007년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마하보디 교육원입니다. 특히 이곳은 능행 스님이 그동안 경험을 담아 쓴 책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의 판매 수익금으로 세워져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마하보디 교육원은 개인의 성장이 세상의 밝은 빛이 되도록 돕는다는 것에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 개인의 성장,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에 공헌되는 것, 그다음에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교육원의 가치입니다. 이곳 마하보디 교육원은 설립 이듬해부터 위덕대 대학원의 마하보디 명상심리 과정을 개설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막연히 원장 스님을 뵙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여기 오면서 임상 상담 과정을 거치고, 그때는 제가 좀 변했고, 저는 상당히 딱딱하고 좀 이랬는데 제가 이제 좀 부드럽게 변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고, 생명교육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게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지금. 이렇게 명상심리나 호스피스 교육은 물론 생로병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정토마을.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사의 장 프로그램입니다. 생사의 장 교육은 1993년 청주 정토마을에서 시작한 불교 호스피스 독립형 호스피스 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봉사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했었던 교육이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현대인들한테 맞춰진 교육이고요. 단지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자 하지 않아도 현대인들이 힘들어하고 생사라고 하는 부분을 한 선상에 두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맞춰진 교육이 생사의 장 교육입니다. 이렇게 생사의 장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의 하나로 출발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생사의 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생과 사를 다루는, 이게 살아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까르마 업식들이 있거든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을 저는 생각할 때 사다. 사람이 갑자기 끔끔한 구름이었다가 그냥 소나기 확 태풍 몰아치고 가고 나면 맑은 하늘 같은 그런,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좋고. 4월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하여튼 병이 좀 났어요. 그냥 섭섭하게 그린이나 영 이별이지는 않게 그런 그 책을 보고 근데 여기 우리 이거 생사의 장, 그때는 호스피스 불교 교육 이래갖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저를 많이, 그때는 치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막 내가 중얼중얼하면서 그날 비도 조금 왔어요. 또 눈물이 어찌 그래 어머님 은혜 그지? 그거를 사람들까지 다 울었어요. 그때 하면서 내가 많이 이래 처음에 막 슬퍼하던 게 어머님 보내시고 그 빈자리 이제 아이들 키워준 그것 때문에 그래 했는데
하여튼 그 교육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듯 생사의 장은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이자 더 행복한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993년부터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던 정토마을은 2014년 마침내 국내 유일의 불교계 호스피스 전문 자재 요양병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완화치료 병동을 비롯해 재활병동, 출가 수행자들을 위한 승가병동까지 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을 하시는 게 방문객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보호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1919년 9월 이곳 정토마을을 찾았던 손상용 씨. 처음에 병원에서 췌장암 4기 소견이 나왔을 때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췌장암 처음에 딱 사기했을 때는 막 간절히 부처님, 그전에도 저희가 기도는 평소에도 했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며칠을 막 5일 동안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서 조직검사 결과 림프종으로 해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완치 가능한 병이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분도 진짜 기적이라는 게 이게 바로 기적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모든 사람들, 주위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울고 그러면서 저는 같이 아파하고 이랬죠. 닷새 동안 계속되었던 기도. 그 후 듣게 된 진단 결과는 림프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찾은 곳이 바로 이곳 정토마을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수행이 목적이었으니까 여기를 오면은 그래도 법당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뭐 절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절 앞마당을 산책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가지고 선택한 곳이 여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힘겨운 항암 치료로 몸무게가 50kg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이들 부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법당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에는 그 암 환자들이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덜 누우시니까 결국은 죽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 아니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젊고 하니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싶어서 내가 법당에서 쓰러져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쓰러져 있는 한이 있어도 이 절은 꼭 하게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뭐 하루에 처음에는 50배, 처음에 아주 20배도 모였어요. 20배, 그 이제 30배, 108배 하고, 200배 하고, 300배 하고, 지금은 보통 한 700배 정도에 합니다. 이렇게 정토마을에서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 2019년 8월 이곳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도 있습니다. 이명자 씨의 남편은 고향인 울산에서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한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명자 씨 역시 뇌수술을 받은 이유라 남편의 병수발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박 양반이 조금 이빨이 틀립니까?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뭐 치과에 갈락해도 갈 수도 없고 이래가 이거 있었는데 씹지를 못하면은 참 뭐 미연 같은 거 다 해줍니다. 흑미 같은 거 여러 가지. 처음에 집 가까운 시설을 찾았을 때만 해도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이후에는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7년간의 투병 생활 중 마지막 4년은 이곳 정토마을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병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양이 한의 선생님들 다 잘 봐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밑에 도감 스님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두 분이 매일 식전에 오셔가지고 뒤다 보고 교대로 임종실에서 그래 해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참 진짜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그 원장 스님께서. 이곳 정토마을은 아픈 이들의 마지막을 지키는 동시에 남겨진 가족의 아픔을 달래주는 곳입니다. 저는 병원 소임을 맡고 나서 제가 이제 출가 이후로 병원 소임을 맡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거꾸로 저는 이제 강원에서 경을 이렇게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모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학과 실천이 이제 합일이 되는 그 지점을 딱 맞닥뜨리니까 너무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실제 스님들의 하루는 온전히 환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저 기숙사에서 이곳에 오는 거리가 짧지 않거든요. 마음의 거리가. 그리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자동적으로 제 몸을 체화시켜 놨어요. 완전 시스템으로. 그래서 눈 뜨자마자 씻고 1시간 법문 듣고 바로 도시락 싸가지고 이곳에 가서 환자 본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기숙사에서 밥을 잘 안 먹고 아침만 먹고 도시락 싸서 이곳에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환기하고 돌아오면 되지, 밥 먹으면 되지 하는데 밥을 먹으면 위가 차가지고 졸리고 늘어지고 병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곳 요양병원 중에서도 스님들이 가장 마음을 쓰는 곳은 이곳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한 해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곳. 스님들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살행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좀 힘이 들더라도 힘이 든 만큼 또 힘이 생겨요. 네, 그런 여정을 하고 있고 또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척추를 이렇게 세우듯이 고추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사실 그 돌봄을 하러 간다는 영적 돌봄가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을 하러 가지만 사실 돌봄 받고 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참 미약하구나, 이쪽에서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수행에 있어서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또 임종 앞에서의 신체적, 심리적인 상실감 같은 것, 그리고 가족 관계를 아니면 그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이곳 스님들의 돌봄은 삶이 끝나기 전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케이스마다 다 달랐고 또 그들이 겪는 고통이 다 차원적으로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삶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나도 또한 저렇게 죽고 만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죽는다면 라는 그 질문이, 내가 나를 향한 질문이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저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좀 더 선한, 좋은, 다른 사람들이 좋고 행복한 그 어떤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실제 정토마을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수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도 우리도 다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 웰빙도 있지만 웰다잉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토마을은 자원봉사자들의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이곳 정토마을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로 임상체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계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하고 너무 유리되어 있는 수행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봉사 그런 쪽으로 한번 연계를 하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중에 이렇게 익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연계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좀 무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시행을 해보자 해서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고 유리되지 않는 수행 그런 쪽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상체험 수업. 이곳에서 학인들은 몸이 아픈 이들을 돌보며 가장 의미 있는 수행을 하는 중입니다. 이 체감하는 것이 산에서 자기 수행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여기 나와서 직접 해보니까 생로병사가 가장 인간에서 힘든 사안인데 그런 것이 거의 어떤 이념적으로만 있다가 실제적으로 여기는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일반 환자가 아니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런 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 무상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와닿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봉사활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배품과 자비의 마음이며 정토마을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곳 정토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중생들에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티베트 불교와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티베트 불교와는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일까요? 제가 2004년도에 그 인도 델리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한 인연이 있게 되고 그때 그 티베트 스님들을 통해서 불법을 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접하게 되는 이제 계기를 얻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특히 이제 제가 죽어가는 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사제에서라든가 바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절로 좀 더 깊이 있게 티베트 불교에 접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사자에서나 죽음에 관련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했던 건 불교의 그 교학 기초교리가 참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티베트 불교가 많이 부러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접근을 위해 마련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바로 불교 논리학입니다. 특히 이 불교 논리학은 티베트 불교 최고 학위인 게시 하람파를 가진 스님들이 직접 이곳 정토마을에 머물며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특별히 게시 하람파 스님들께서 지금 현재 우린 정토마을에 4분이 와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삼장법사를 하시더라고요. 경률론 3장을 완벽하게 다 마스터하신 스님들이신데 역시 이제 와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배울 점도 많고 또 불법에 관련해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깊이가 참으로 깊고 넓어서 저희들이 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티베트 스님들이 바라보는 한국 불교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코리아게 데 낭추르세나 아니 벽이 낭추르세나 니가다 티체게 니 줄로 임바데 치고 지단이 상마다 산지 전대 되게 진로니 남베 남바 산지 베초에 바치바래 때간라니 따뜻한 코리아데 벽에 니 낭추르 찾아봐네 니가 대바 첨보에 니 줄로 임바치바래 따 디날이야 치 케바 가리는 거세나 소소 추대 다르니다 야갑 수수 리숑이다 즉 냠드 데니 즉 슈케테스 미라와 테바 삼마도 제당이 차니 제바이나 니가 테바 준비 줄로 임바직 바체 아 딘디지 자거래 따 디날이야 리숑기 대책 다 슈케테스 데바다니 아 페널롭조 제다가 토리 셰바이나 즉 베기낭 추르 베기낭 데레 찾아바이나 즉 리글람다 딘디 테마리 바토체니 실리샤니 되게 롭조 체가 룩시 슈케와다 코리아기 낭추르 체나테 디게라 세마리베 아니 다치레 세마리베 남샤데네 텔라포니 디에고네 낭철롭제야 룩시시라 벽이 이어반나 시제메바다 보시던 것 디케바치마다 지천이 잡으래 선업을 쌓으며 참회를 게을리하지 않는 티베트 불교. 이들에게도 정토 마을은 아주 특별한 인연입니다. 네 삼스제나 믹시게 자꾸 전다지노 대위 나와도 보시게 뭐 존스러. 대충 아로그 삼지 줌세 사울루 tonto 제바이나 계단에 뒤에 응어만이 다시 넘비 자급지. 근데 인디 메모먼트서 다시 아니 디기 식게 그 리존데 텔드와요. 가서 그때 수수께끼네 넘비 자급지네 제텐데 제오지데 디기 식게 있어래. 아니 지 야카브 신다 텐데 진유하게 진 소환을 시라면 두스 백기부두스 갱스 하나지레 저동인가 시란 딜레니 주름 부시라 치요 말해 이내요 아니네 그 찰렌노 장조도 존 페 대체보다 미교볼 펜토하게 텐데게 벤누버치 뭐 아니 소소이나지 뭐니 대체 유모셔서도 텐데 차도 지리 니네 디그 주니 델리 유니가 네버 냠타 무질 펜토도아 대자도 맞아 아니 초로리야다 야급 젠다노노 튜브다 되니 냠타 뜻으로 로럽체 된데 제고제레 미드미 반드와다 롱바도 롱바베 드와다서 차송을 빼면서 여분 통도세 실제 정토 마을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몸이 아픈 이들을 돌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경 없는 민들레 해외 의료 봉사 활동입니다. 현재는 동남아시아, 뭐 인도, 그다음에 스리랑카, 미얀마, 뭐 몽골 이런 이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가 없거나 약이 없어 고통받는 그 지역, 특히 네팔 뭐 이런 쪽에 사람들에게 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의료를 제공하고 좀 더 지속적으로 잘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작은 진료소를 지어서 의사를 채용하고 간호사를 채용해서 지속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그런 활동이 그 지역에서 가능해지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료봉사의 가장 큰 목적은 병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동에 있습니다. 특히 네팔 같은 경우에 네팔 지진 났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 8시간 정도 히말라야로 들어가면 아주 오지에 작은 진료소를 하나 운영하는 스님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이 약 한 3만 명 되는 지역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토마을 국경내 민들레는 어느 오지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꽃을 피우는 게 정토마을 민들레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홀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인도의 보드가야, 남인도, 라다크에 이어 스리랑카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외 의료 봉사 활동. 그러한 부처님의 걸어가신 길을 이제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의 길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과 그분이 내었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가르침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2700년 동안 쭉 이어오고 있다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한 가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정토마을의 의료봉사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새로운 꽃을 피우듯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과 봉사의 길을 걸어온 정토마을. 그로 인해 얻게 된 아주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총 3과에 이르는 부처님 진신사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훈지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기증받은 한 과입니다. 이는 기원전 3세기 인도 아쇼카 대왕의 아들 마힌다 스님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스리랑카 세루빌라 사원에 봉안한 부처님 진신사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1923년 폐허였던 세루빌라 사원의 복원 과정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발굴되었고 그 후 수도 콜롬보의 다투말루 사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0월 기증이 결정되었고 그 이듬해인 2016년 3월 21일 마침내 이곳 정토마을에 봉안되었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불교가 의료 사업, 질병과 관련한 일을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취약한데 이렇게 한국에서 그 비구니 스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병원을 짓고 또 의료봉사를 국제적으로 하고 정말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나라의 보물로 잘 모셔져 있던 부처님 정골사리 한가를 저희 정토마을 재단에 기부를 해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정토마을은 이들 부처님 진신사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봉안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이 사리를 탑석에 넣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승인할 수 있도록 엎으시게 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2가는 이곳 병원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게 된 티베트 큰 스님이 전해준 진신사리입니다. 그중 하나는 14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친히 하사받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50년 티베트 포탈라궁에서 직접 수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정토마을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할 간월사 간월보궁과 삼천 부처님을 모실 삼천불 공경전 불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부처님 사리를 모실 보궁을 건립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아마 내년에 2020년도 한 2, 3월 달쯤 되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보궁이 이 세상에 출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토마을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이 모두 머무는 최고의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흙에서 자라나도 향기를 잃지 않는 연꽃처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함께하는 나눔과 배품의 도량 정토마을입니다.